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재무부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관련해 암호화폐 믹서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인이 한국에 대해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6일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관련해 이를 도운 믹서 회사인 블렌더를 제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북한이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절도 등 불법 활동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믹서가 무엇이고 이번 제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스티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믹서란 암호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 및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탈취한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폐 믹서 회사인 블렌더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블렌더는 지난 2017년 설립된 이후 5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이전을 지원했으며 북한의 익시 인피니티 해킹으로 훔친 암호화폐 돈 세탁 과정에 사용돼 2,050만 달러 이상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겨냥한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미국의 첫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재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믹서를 제재하고 있다며 불법 거래를 돕는 암호화폐 믹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언론인 후시진이 한국이 지금처럼 행동하면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한 것을 두고 불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후시진은 트위터에서 영문으로 한국이 주변국에 대해 적대시하는 길을 간다면 그 길 끝에는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후시진이 한국을 향해 막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는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며 한국을 비하하는가 하면 방탄소년단 BTS가 벤 플린트산 수상소감에서 중국을 무시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후시진의 이번 발언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입조심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서 교수는 후시진의 말 한마디가 중국의 수준을 더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일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입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가 의회에서 인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연방상원이 이례적으로 인준을 매우 신속하게 처리했는데요. 골드버그 대사 지명자는 조만간 공식 임명을 받으면 곧바로 한국으로 부임해 오는 20일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연방상원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 미 국무부 내 대북제재통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달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를 주한 대사로 지명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감행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백악관이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자 성소수자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오는 13일 백악관을 떠날 젠 사키 대변인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후임으로 카린장 피에르 수석 부대변인을 승진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피에르가 백악관 대변인에 오른 첫 흑인 여성이자 공개적인 성소수자라며 많은 이들에게 목소리를 낼 것이고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이민자 2세인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서인도제에 위치한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뉴욕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민주당 활동가로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캠프에서도 일했습니다. 한편 샤키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1년 4개월 만에 대변인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후 진보 성향의 방송사에서 토크쇼 진행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호사의 날을 맞이해 미국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고생했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의 날은 5월 6일부터 시작돼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던킨도너츠에선 헬스케어 아이디를 보여주면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며 룰루레몬과 나이키에서는 각각 15% 할인 쿠폰과 10% 프로모션 코드를 제공합니다. 다가오는 5월 8일 일요일은 어버이날이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인데요. 과연 마더스데이로 불리는 어버이날, 미국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전할까요? 어버이날 행사 소식에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를 찾은 사람들. 왼쪽 가슴에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고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노크로스에 위치한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에선 금요일 5월 생일 파티와 함께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카네이션과 어울리는 우리 전통 한복을 입은 어르신부터 멋진 양복을 입은 어르신까지 보입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 최은숙 대표는 부모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같이 보내기 힘든 시기지만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선물 중에서 어머님, 아버님 모두가 오늘 유니폼을 한 번씩 받게 되시는데 그 유니폼은 허화자 어머니께서 찬조하시고 또 제가 좀 보태서 유니폼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열어보시고. 이날 행사에는 강대선, 신경훈, 신영, 이세숙, 정순자, 최분숙, 허금자, 허화자 씨가 5월 생일자로 입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버이날은 1956년부터 어머니날로 지정돼 경로 효친의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면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변경됐습니다. 본래 어머니의 날은 영국과 그리스의 풍습과 1910년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일에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 가족이 모이기 힘든 시기를 보낸 시니어들은 어버이날 노래를 들으며 행사를 즐겼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전체 인구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올해 4월 기준 만 0세에서 14세 인구는 604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같은 연령대 인구는 1,465만 명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의 11.7%였습니다. 이는 인구가 4천만 이상인 전 세계 35개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연방상원에서 오는 11월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법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낙태권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연방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보도된 이후 민주당이 낙태권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되지만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석은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까지 포함해도 50석에 불과해 최소 상원에서 필요한 60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축소 방침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판도를 바꿀 주요 의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고등학교연합회 GHSA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자에 대해 여성 경기에 출전을 금하도록 했습니다. 조지아 고등학교 연합회 최고위원회는 4일 회의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 경기에 출전함에 있어 자신이 선택한 성이 아닌
출생 시 성별로 출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서명한 관련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조지아 고등학교 연합회 측은 이번 결정이 성 전환의 문제가 아닌 스포츠의 공정성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유튜브 채널이 KTN 뉴스룸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